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합차산, 배수산, 분배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제목은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문장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날 첫날 문장제 문제 하셨죠? 몇 시간 하셨죠? 그죠? 한 3시간 하셨죠? 그 중에 기억에 제일 남는 게 뭡니까? 선생님들.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거. 예? 관계파악. 관계파악. 그죠? 그리고 수식 쓰기. 그리고 그림 나타내기. 어떤 분은 1동그라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자, 관계파악입니다. 관계파악. 관계파악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들은 이걸 새롭게 새로운 거다. 이게 지금 올림수학 이렇게 하는 게 3단계 풀이법이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문제들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책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카모토 박사가 이 3단계 풀이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3단계 풀이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처음에 이 관계파악이라 그랬죠. 그죠? 관계파악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였죠? 관계파악이. 뭘 하자는, 문제를 읽고 뭘 하자는 거였습니까? 문제 분석을 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학 가르치는 분들이 이때까지 수학 가르치면서 문제 분석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죠. 그죠? 그럼 이거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잖아요. 두 번째, 문제를 분석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분석하면 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 풀이를 하자는 거예요. 문제 풀이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자는. 복잡하게 방정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문자를 써서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선분도를 나타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하고 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굉장히 고급 단계죠. 그죠? 자, 선생님들이 혹은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수학 공부할 때 맨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 쓰면서 풀어라. 식을 쓰면서 풀어라. 식을 써라. 근데 애들이 식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한테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막 해도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죠? 식을 열심히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도 식을 열심히 안 써요. 그거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만약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들의 8, 90%는 다 식을 쓸 거라고 믿어요. 근데 식 쓰는 훈련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못 해주고 있으면서 수학은 식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시키죠. 뭐냐? 수식으로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단계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이 세 단계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로만 했지 정말 구체적으로 문제를 갖고 풀어나가고 한 거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사카모토 박사님이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쭉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초등수학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수학 교육자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장제 문제 합차산 그게 몇 쪽입니까? 합차산이 처음 14쪽이요. 제 책이 조금 달라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할 때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 문장제가 나왔으면 문제 읽기를 시키겠죠. 그죠? 그럼 한 문제만 같이 해보자. 자, 문제 전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래 읽으면 수업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크게 읽어야죠. 그죠? 근데 자, 이렇게 읽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뭔가 힘을 모으는 거죠. 그죠? 분위기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조건들이 있을 때 조건들을 잘라주는 거. 그러니까 가나다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한번 잘라줍니다.
아이들한테. 요건 이제 1학년부터 연습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가보다 18이 더 크고 할 때 한 조건이 나왔죠. 그죠? 잘라주고. 그리고 다는 나보다 24가 더 큽니다 할 때 슬러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가나다 세수의 합이 132일 때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하라는 건 밑줄을 쫙 긋게 합니다. 가나다를 각각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장제만 나오면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구하라는 조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 분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금방금방 이제 문제 읽으면서 끊고 밑줄 찌고 이렇게 훈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1번 문제. 자, 그러면 야, 여기서 그러면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지? 누가 등장하지?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분석해야 될 텐데 누가 등장하지?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 나, 다가 등장하죠. 그죠? 세 개가 등장하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자, 이제 그 전에 관계 파악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1동그라미로 할 것인가를 연습시켜 줘야 되는데, 처음 해보니까 나는 가보다 18이 더 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보다 18이 더 큰데 얘들 관계는 나는 가보다 18이 더 크다는 관계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자, 나는 가보다 18이 더 크고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그러면 아이들이 같다 그랬을 때는, 가와 나와가 같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지? 같다 했을 때는 1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내지. 근데 나는 가보다 18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더 크다는 수학으로 더하기지. 그러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관계는 우리가 파악이 됐죠. 자, 두 번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는 나보다 다는 나보다 그랬습니다. 다는 나보다 24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자, 24가 더 크다니까, 야, 나보다 그랬으니까 나와 같아지려면 더하기 18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가 24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더하기 24. 자, 합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는 이렇게 나타내죠. 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건 얼마입니까? 132가 되자.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 분석 다 했지? 그러면 애들 네, 그럽니다. 다 안 했죠. 그죠? 문제 분석은 어디까지? 구하라는 것까지. 그죠? 구하라는 게 뭔지까지. 그럼 구하라는 거는 저는 이제 빨간색 펜을 처음 배울 때는 반드시 갖고 다니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은 원래 볼펜 같은 걸 가지고 하지 않는데 아이들 훈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죠? 도움이 된다면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된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자,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애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초기에는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놓고 애들이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따라 했는지 아니면 애들이 알고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걸 진짜로 이해하고 했다면은 몇 개 안 하면 이거 다 끝납니다. 몇 개 안 해도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하는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요만큼씩 바뀔 때마다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많이 써먹습니다. 자, 책 덮으라고 합니다. 책 덮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덮죠. 그러면 자, 너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합니다. 원래 문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라. 원래 문제대로. 그죠? 그럼 원래 문제대로 만들어지면 아이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죠. 그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원래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주 그러니까 좋은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까 문제 기억하니까 가는 나보다 18이 더 크고 다는 나보다 24가 더 크다. 근데 이 세 수의 합이 130이다. 이 세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박수를 막 쳐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가 잘 가르쳤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정말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1동그라미를 이제 뭐 여기서 가라고 적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쓸 때 한꺼번에 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자, 우리가 왜 이거를 기준으로 1동그라미라 했는지 굉장히 이거 참 기발한 거예요. 그죠? 사카모토 박사님이 자기가 원조라고 하는데, 1동그라미를 이렇게 썼다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네모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1동그라미라 나타내면 굉장히 편합니다. 방정식을 안 써, 네모를 쓰면은 나중에 선생님 네모 써갖고 풀어줄 때는 다 그게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분도 하나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된다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쉽죠. 그죠? 그죠? 쉽게 압니다. 근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가 3네모가 된다는 건 이것도 애들이 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3동그라미가 되고 이걸 더하니까 어쩌? 이걸 42, 60이 되네요. 그죠? 60. 그러면 요거는 그림이 조금 자, 60이 됩니다. 만큼에서 3동그라미에다가 60을 더한 것이 이것이 얼마라고요? 이것이 132라고요. 그죠? 132라고. 그러면 3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고요? 이것이 72가 되나요? 7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에 어떻게 됩니까? 1동그라미가 된, 요거는 지금 저는 잘하는 애들한테는 좀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자, 1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고요? 1동그라미한테 해당하는 거는 24가 되겠죠. 그죠? 2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답을 구했어요. 자,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정말 아이들을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십시오.